커다란 나무 같은 사람. 이세 히데코는 화가이며 그림책 작가이다. 저자는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들여 자료를 모으고 직접 경험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나의 를리웨르 아저씨로 고단시아 출판 문화상 그림책상을 받았다. 미야자와 겐지와 고흐에 대한 연구를 평생의 작업으로 삼았다. 에세이로 두 고흐가 있으며 그림책으로는 나의 룰리에르 아저씨, 나의 형 빈센트, 구름의 전람회 등이 있다. 줄거리. 못 보던 아이군. 나의 연구실. 30년 넘게 책을 읽고 세상의 나무와 사람들의 관계를 연구해 온 곳. 나는 지금도 여행 중이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있다. 꼬마야, 거기는 들어가면 안 돼. 또 너구나. 너도 의아리 꽃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가 꽃을 뽑았다. 이 해바라기가 뽑혀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니? 그건 해바라기가 아니란다. 할아버지께 생신 선물로 드리려고요. 해묵은 그루터기에서 새 생명이 나오는 게 보이지? 움동이라고 한단다. 400살 넘은 아카시아 나무와 3,300만 년 나무 화석을 알려주었다. 식물 도감도 보여주고 해바라기 씨앗을 주었다. 해바라기는 햇님을 좋아하지. 빨리 아침이 왔으면. 드디어 8일째 에메랄드빛 싹이 트고 다음날 떡잎이 나왔다. 사이라는 매일 아침 일찍 왔다. 비오는 날에도. 여름방학이 되었다. 사이라는 이제 식물원의 가족이 되었다. 식물원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갖가지 채소도 기르고 있단다. 이건 칡이야. 메타세코이아 두 그루를 같은 해에 심었어. 볕이 잘 드는 곳에서 자란 나무하고 그늘에서 자란 나무는 이렇게 많이 다르단다.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다. 사이라는 부쩍 말수가 줄었다.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는구나. 너는 해바라기를 아주 잘 키웠잖아. 해바라기는 내 마음속에 단단히 뿌리를 내렸어. 이 플라타너스 좀 보렴. 여기서 250년 동안이나 뿌리를 내렸단다. 햇빛 쏟아지는 밤에도 눈 내리는 날에도 이 나무를 지탱해주는 뿌리가 있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식물원 수업이 있는 날. 해마다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원을 거니면서 나무와 꽃 이야기를 해왔다. 식물원 모퉁이에 사에라가 있다. 내가 안녕 하고 눈으로 인사했다. 사에라도 눈으로 인사했다. 사람들이 돌아간 조용한 식물원, 초록동굴 어느 나무 아래 사에라의 그림이 있었다.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와 함께. 사에라는 떠났어도 나무들은 겨울싹을 틔우기 시작한다. 식물원에 겨울이 왔다. 나는 사에라의 그림을 식물원 여기저기에 걸어두었다. 칙칙한 겨울 빛깔 속에서 사에라의 봄꽃과 여름꽃들이 알록달록 빛나고 있다. 내년에는 사에라가 키운 해바라기의 씨앗을 아이들에게 나눠줘야지. 여름이 되면 거리 이곳저곳에 사에라의 웃는 얼굴이 활짝 피겠지. 의미를 찾는 질문, 나무로 맺은 소중한 관계. 작가는 후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틈틈이 식물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은 나의 35년 친구이자 인류 식물학자인 조르즈 메테리에다. 그가 들려주는 나무와 뿌리와 가시와 돌연변이 이야기에 내 귀와 눈과 코는 어린아이와 같아졌다. 어린 일본 소년인 사에라는 파리의 커다란 식물원을 방문한 후 식물에 푹 빠졌다. 사에라가 그린 아름다운 그림은 식물에 매료된 사에라의 사랑에서 나왔다. 사에라는 식물원 여기저기에 취해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기도 하고 꽃을 꺾어 정원사에게 혼나기도 했다. 말썽꾸러기 사에라에게 식물학자는 신비로운 식물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준다. 새 생명이 나오는 움동이, 400살 먹은 아카시아 나무, 가시가 하는 일을 알려주고 신기한 돌연변이도 보여준다. 어느새 사라에는 식물원 가족이 되었다. 사에라는 해바라기 씨앗을 심고 도달한 떡잎에 환호했다. 식물학자는 250년이 된 플라타너스의 뿌리를 알려주었다. 일본으로 떠나는 사에라의 마음에도 뿌리가 자리를 잡게 도와주었다. 사에라는 감사함을 그림으로 남긴다. 앙상하고 쓸쓸한 겨울이 왔을 때 식물학자는 사에라의 그림을 식물원 여기저기에 걸어두었다. 칙칙한 겨울 빛깔 속에서 사에라의 봄꽃과
여름꽃들이 알록달록 빛나고 있다. 나무를 통해 어린 소녀와 식물학자가 주고받는 우정은 그림만큼 아름답다. 좋아하는 것에 관해 흥미롭고 호기심을 이끄는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누구든 더 깊이 탐구하게 될 것이다. 모든 좋아하는 것이 그러할 텐데 자연과 생명이라면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질문입니다. 식물원에 가본 적이 있나요? 식물원 안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책에 나온 식물학자는 나무와 사람들의 관계를 연구합니다. 여러분은 나무와 사람이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식물학자는 사에라에게 그건 따면 안 된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왜 안 되나요? 사에라는 해바라기 씨앗을 화분에 심었습니다. 사에라는 해바라기 키우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나요? 식물학자는 사에라에게 가시가 어떤 일을 한다고 말했나요? 사에라는 왜 너도 밤나무를 새 둥지라고 생각했을까요? 같은 해에 심은 두 부류의 메타세코이아가 있습니다. 볕이 잘 드는 곳에서 자란 나무와 그늘에서 자란 나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더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의미를 찾는 질문, 커다란 나무 같은 사람. 식물학자는 규칙도 모르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말썽꾸러기에게 차분히 식물 이야기를 들려주고 식물 도감을 보여준다. 사에라는 일본에 가게 되자 부쩍 말수가 줄었다. 식물학자는 250년 동안 뿌리를 내리며 자란 플라타너스 이야기를 들려준다. 밤에도 눈 내리는 날에도 나무를 지탱해주는 뿌리가 있음을, 언제나 말없이 기억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는 커다란 나무. 사에라에게 식물학자는 커다란 나무 같은 사람이다. 식물학자에게도 사에라가 커다란 나무 같은 사람이었을까? 커다란 나무 같은 사람은 나무의 어떤 특성을 생각하는 것일까? 아이들은 종종 나무를 생각하니까 나무 같은 사람, 혹은 나무를 좋아하니까 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두 대상을 확인하고 각각이 갖고 있는 유사한 특징을 말하도록 한다면 보다 읽기를 잘해나갈 것이다. 질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나무가 있나요? 어떤 나무인가요? 여름이 끝나갈 무렵 사에라는 왜 말수가 부쩍 줄었나요? 식물학자는 그런 사에라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나요? 칙칙하고 앙상한 식물원이 여러 색깔로 빛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이야기에서 커다란 나무 같은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나무와 사람이 같을 수 있나요? 어떤 점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식물에 비유해 보세요. 이유도 함께 말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오빠의 두툼하고 못생긴 얼굴, 그리고 나를 아프게 찌르는 말은 꼭 선인장과 같다처럼요. 지금까지 이세 히데코의 커다란 나무 같은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보며 나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